이번 시간은 새 단원에 들어갔습니다. 미분을 이제 드디어 배우기 시작할 건데요. 첫 단원은 미분계수와 도함수입니다. 그래서 미분계수가 뭔지 배우고 이제 그것들을 도함수를 가지고 뭔가 활용하는 내용으로 갈 건데 아마 활용하는 내용은 조금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고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걸 잘 하려면 이 기초적인 미분계수 부분의 어떤 정의라든지 뜻, 의미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미분계수를 먼저 배우기 전에 먼저 뭘 이제 하게 되냐면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새로운 이름처럼 보여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평균 변화율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변화한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자동차가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의 거리를 가서 이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해보라 그랬거든요. 평균 속도? 그럼 평균 속도는 A 지점이 여기고 B 지점이 여기면 사실 얘는 움직이는 걸 봐도 알겠지만 어떨 때는 거리가 뭐 이렇게 선생님 가운데를 딱 자르면 여기가 8이잖아. 8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더 많이 움직였죠. 그쵸? 이만큼 간격이 더 넓지. 그러니까 아마도 속도가 더 빨랐을 거야. 속력이 더 빨랐을 거야. 근데 그러다 속력이 느려졌거든? 근데 평균 속도라는 거는 중간에 속도가 막 변화했지만 지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뭘 따지자는 거냐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얼만큼 변한 거니?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 속도라고 했구나. 자, 속력, 뭐 속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간 시간분의 간 거리를 하면 되는 거지. A에서 B까지니까 중간에 8 이런 거 필요 없이 10에서부터 6 이렇게 움직인 거지 시간. 그 다음 거리를 그때 420이었고 출발한 데가 180이니까 이렇게 빼주면 이게 바로 평균 속력이 되는 거죠. 4분의 240.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60 이렇게 평균 속도, 속력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 방향으로 그냥 갔다라고 보면 속력이나 속도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속력, 속도 같이 쓴 거예요. 이 구분은 나중에 우리 수학에선 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선생님 보면은 간 시간과 간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뺐지. 왜? 움직인 양을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fx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A에서부터 B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보려면 x축으로 얼마만큼 변화했고 y축으로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써야 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x축으로는 지금 이만큼 움직였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X의 변화량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여기 나와 있죠. X의 증분, 변화량, 증가한 분량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걸 기호로 나타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세모에다가 X를 붙이게 되는데 약간 직각삼각형처럼 그리고 X 이렇게 쓰는데 선생님 얘를 델타 X라고 할 거예요. 여기 보면 디퍼런스에 D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리스 문자 요 델타를 가져다가 지금 쓴 거예요. 델타 X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평균 변화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B에서 A를 뺐어. 지금 X가 A에서 B로 갔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줬거든. 그러면 그때 B일 때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FB에서 여기 A일 때 나타내는 함수값 FA를 빼준 거, 요게 바로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도 쓸 수 있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냐면 A에서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을 딱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A점하고 B점 사이에다가 이렇게 직선을 쫙 그려놓고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 직선의 길이,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말해도 사실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국 어떤 의미를 같이 갖게 되냐면 두 점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잘 정리돼 있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도 쓰고 그걸 선생님이 나타낸 것처럼 B-A분의 FB-FA라고도 쓰고 또
어떻게 쓰냐면 여기 A에서부터 요만큼을 더해주면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만큼이라는 걸 우리가 델타 X로 썼기 때문에 A에다가 델타 X만큼 더한 게 사실은 B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B. 그러니까 이게 지금 B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F, B 대신 요거 써 있는 거지. A 플러스 델타 X. 그리고 거기서 FA를 뺀다. B 대신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얘네들을 바로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중요한 말 여기 있지. 평균 변화율은 요 두 점, A점하고 B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표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결국에는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다는 얘기를 계속할 수 있고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가 새롭게 나온 델타라는 요 표현, 아까 뭐였지? 디퍼런스,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차이를 얘기하고 싶어서 쓰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델타라는 기호를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제 1번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어렵지 않게 우리는 풀 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잠깐 이 답을 살짝 지워놓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평균 변화율인데 문제에서 x가 얼만큼씩 변하라고 알려줬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변하는 거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란 뜻이야? 3에서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빼주는 거죠. x의 증분, x의 증가량, 분해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함수값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3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9잖아. 빼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4죠. 왜?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5분의 5, 1이라고 하는 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는 2번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 얼마라는 걸 주는 대신 그냥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라고 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넣게 됩니다. 사실 이거 쓰긴 쓰지만 금방 이 웃기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증가했어? 델타 X만큼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델타 X야. 근데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뺐으면 F에다가도 뭘 집어넣어야 돼? A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F에다가도 A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죠. 이게 뭔가 문자로 덩어리로 져 있지만 우리는 여기다 그대로 넣는다는 걸 생각해주면 A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에서 A를 집어넣은 거, A 제곱을 이렇게 빼주는 거고 마저 계산해주면 2A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델타 X가 있는 거죠. 요거 제곱 사라지고 델타 X도 델타 X끼리 이렇게 없앨 수 있어요. 증분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양수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고 뭐 음수값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어차피 부등식 아니고 등식이니까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 어쨌든 0은 아니겠지, 그치?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없애고 나면 남는 건 뭐예요? 2a 플러스 델타 x. 이만큼 평균적으로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 1번 같은 경우도 그대로 넣으면 되겠지. 1에서부터 3까지면 3 빼기 1인 거고 3을 한번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4에서 뺀다는 거지. 1을 대입한 걸. 그럼 얘는 괄호 잘 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거하고 요거 없어지고 계산하면 2분의 이거 마이너스 8인가? 그럼 마이너스 4만큼 평균적으로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맞지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것도 있는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이번엔 바로 쓸 수 있겠다. 여기서 이만큼 변화하면 사실은 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뺄 건데 남는 건 델타 X겠지. 이렇게 써주고 요 부분을 먼저 대입을 해주는 거지. 아예 바로 전개할게요. 어려운가? 한 번만 쓸까? 2 플러스 델타 X에 제곱 플러스 4에서 빼기를 하자. 빼기 누구예요? 2를 넣은 거. 이렇게. 얘는 지네끼리 다 없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없어지네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계산해주면 델타 X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델타 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델타 X의 제곱이죠. 그죠? 지금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다 분배한 거야. 플러스 4.
요거 없어지고 델타 x 하나씩 사라지게 하면 결국 남는 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델타 x만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미분 얘기로 넘어가는데, 처음에 이제 새로운 걸 정의할 거예요. 미분계수라는 표현이죠. 자, 근데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는 사실 비슷한 표현이 있어. 어떤 거냐면 순간 변화율이야. 변화하는데 순간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래 평균 속도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라고 직선으로 계산했지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얘가 항상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지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급정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막 악셀도 막 쭉 밟았다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바뀌죠. 그때 어떤 간격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그 변화율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바로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미분이 시작되게 되는 거야. 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미분, 아주 작게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눠야 아주 작아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눌 건데, 그러면 그때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막 자르면 변화율이 보이는데 그거를 아주 짧게 자르면 순간 변화율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갖고 올 거냐면 금방 배운 평균 변화율을 갖고 와요. 우리 이렇게씩 쓰는 거 지금 평균 변화율에서 얘기했어. 보고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지금 금방 하고 왔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이 평균 변화율인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속도가 막 이렇게 변했어. 그치? 속도 이렇게 변하면 안 됐겠네요. 좀 예쁘게 변하게 할게요. 뭐 이렇게 변했어요, 속도가. 그럼 어떨 때는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거 보세요.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이 가기도 하고, 짧은 시간에 높이가 별로 안 움직이기도 하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거를 선생님이 이 초를 굉장히 짧게 자르면 순간적인 변화율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분이 0에 가까워진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속도가 변하는 그 그래프 있었지, 맨 위에. 걔를 속도 자체를 굉장히, 그러니까 움직인 시간 자체를 굉장히 짧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잖아. 이게 우리가 요걸로 볼까? 요게 우리가 아까 봤었던 움직인 거리하고 시간 거리 그래프인데, 이 시간 자체를 굉장히 짧게 주겠다는 거야. 아까 선생님은 6초에서 10초까지 줬는데, 예를 들어서 6초에서 뭐라고 써야 되지? 6초? 이게 아마 6초 분 아닌데 어떻게 쓰지? 초, 시, 분, 초. 그 다음에 더 작은 단위 있죠. 6초 0, 1까지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미세하게 잡는다는 거야. 요 간격을 보여진 간격 선생님이 나타내는 거 거의 한 점처럼 보일 만큼, 그러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게 보이게 바꾸면 그때 어떻게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델타 x 증분 부분이 거의 0에 가깝게 하면 우리가 이때 요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변화율이 아니라 x가 a일 때의 순간 변화율이지, 그 초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이는 거야. 딱 어떤 순간에. 그리고 얘를 미분 계수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미분이 가능하려면 사실은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지금은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 같이 쓰는데, 우리가 어떤 순간의 순간 변화율, 어떤 x가 a일 때 미분 계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드디어 나옵니다. f'a라고 쓰는 거야. 이게 뭐냐면 x가 a일 때 f 함수의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가 얼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요 밑에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하고. 그래서 미분 계수를 나타내는 정의예요, 정의. 근데 나는 미분을 좀 먼저 배운 친구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걸 써주잖아. 그러면 미분하여라 그러면 너무 쉽게 해요. 좀만 배우면. 이거 안 배운 친구들도 좀 배우면 금방 해. 뭐라고 하냐면 6x제곱 마이너스 4잖아요. 선생님 전 미분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미분을 하는 어떤 방법이야. 그러니까 2 더하기 3, 5라고 얘기하는 그거밖에 안 돼. 근데 왜 2 더하기 3이 5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는 정의에서 해야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만 잘해도 많은 문제들이 풀려요. 이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2 더하기 3 5야, 2 더하기 1은 3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활용 문제를 다룰 때는 정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근데 또 이거를 어떻게도 쓰냐면 이것도 같은 식이야. 밑에 있는 거 a 플러스 델타 x가 우리 아까 맨 위에 그림 보면서 이미 이거 아까 b로 쓸 수 있어 얘기했잖아. 그런 것처럼 b 대신 x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fx-fa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 있죠. 그쵸? 이렇게 쓰셔도 같은 말입니다. 대신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x는 어디로 가겠어? 얘가 0으로 가는 애야. 얘가 델타 x가 0으로 가. 그러면 남는 건 a겠죠. x는 a로 간다라고 요 리미트 앞에 극한 기호 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선생님 뭔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를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나 봐요. 자, 이거를 오늘 다 할 건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의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오늘 배운 거 평균 변화율 있었지? 평균 변화율 있었어.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가게끔 만든 평균 변화율. 이게 정인데 이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쓰기로 했냐면 미분계수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고 F'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사실은 의미가 하나 더 붙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주 중요한 거. 이걸 먼저 하고 올까? 이 뒤에 있어요. 기하적 의미. 기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프상에서 어떤 나타내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볼게. 우리 요 똑같은 그림 가지고 하자. 아까 위에서 평균 변화를 할 때도 이 그림 똑같이 본 적 있죠. 자, 지금 우리는 평균 변화를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는데 금방 순간 변화율은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게 평균 변화율을 쓰기로 한 거지. 그럼 이게 뭐냐면 델타 x가 0에 가까워졌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는 델타 x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멀리 잡았지. 그러니까 x의 분량이 이만큼 나오게 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걸 확대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q를 여기다 갖다 놨어. q를. 그럼 이때는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파란 물결 부분이 x의 증가량 부분이 되겠죠. 선생님 그럼 이번엔 빨갛게 q를 더 가까이 데리고 왔어. 그럼 PQ가 요 사이에서 직선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X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건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지금 물결이라고 할까? 이렇게 울렁울렁하게 한 요만큼밖에 안 되겠지. 선생님이 얘를 더 크게 해서 예를 들어서 Q를 이만큼 가까이 갖고 왔어. 여기가 Q야. 그럼 여기가 P가 있고 여기가 직선이 있겠지. 그러면 이때 X의 증분 요만큼 되겠지. 아까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줄어들었지. 근데 이 확대를 계속 더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뭔 색깔로 할까? 검정색? 그러면 P가 여기 있어. P. Q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야. 그럼 이때 X의 증분 요만큼밖에 안 되겠죠. 이걸 또 증가시키면 대단하지. 그러니까 마치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네 지금 보여? 아까 선생님 PQ 크게 쓴 거 지금 보여? 안 보여? 요만큼밖에 안 보이죠. 되게 작게 보이지. 마치 뭐처럼 될 거냐면 이 어떤 순간의 변화율을 따지는 것 같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순간 변화율로 갖고 오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 이 P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일치합니다. 왜? PQ를 연결한 것 자체가 이 점 위에서의 어떤 그림하고 똑같아서 그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아예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선생님이 아까 여기 하나 빠뜨렸다 그랬지.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x를 0으로 가까이 하는 평균 변화율이 바로 순간 변화율이고 그건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F'이란 기호를 쓰는데 거기에서 의미가 뭐냐면 x는 a일 때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예요. 멀어. 근데 이거는 어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계수의 의미가 달린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정의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델타 x 들어가는 그 식 있잖아. 그게 중요하고 이걸 계산하는 건 이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쯤 할 거지만 걔는 참 별거 아니야. 그건 진짜 기계처럼 할 수 있어. 우리가 너무너무 잘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서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방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로 풀어야 돼. 뒤에 걸 먼저 배운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이렇게 풀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진짜 누구나 다 한다니까. 이렇게 되고요. x에다 3 넣으면 되니까 이거 답이 7이네. 7이네. 맞잖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늘질 않아요. 그냥 그게 전부야. 거기까지밖에 실력이 안 늘어.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를 사용하는 연습을 오늘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거냐, 어떻게 풀어야 되길래 그렇게 얘기하냐. 자, 답을 지워놓고 어디 보자. 자,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식부터 쓰는 거야. 델타 x의 f, 여기가 뭐였는지 기억나? a 플러스 델타 x였고 마이너스 fa였어요. 근데 지금 이 a가 뭐냐면 이게 3이 a란 얘기야. 어느 순간에서의 a가 3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걸 뭐라고 쓸 거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3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3 이렇게 하란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은 나중에 풀기로 하고 여기를 먼저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3 플러스 델타 x를 요 x 자리에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9 플러스 6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겠지? 괄호 쳐야겠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안 끝났어. 3 플러스 델타 x 이것까지 지금 집어넣어야 여기 이만큼을 해결한 거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3이죠. 요렇게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없애보면 3 없어지고 9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델타 x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7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그리고 밑에 델타 x 있네. 그래서 하나씩 없애면 없애면 델타 x 어차피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 사라지고 답이 7이 되죠. 아까 우리 답 7이었던 거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 이렇게 근데 지금 정의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 2번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2번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은 조금 더 귀찮아 보이는 2번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니까 금방 한 a 역할이 바로 2라는 거지. 그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잘 모르겠으면 정의를 한번 쓰세요. 쓰는다고 엄청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얘를 이렇게 써야 되는 a 대신 뭐 쓰라고? 2 쓰라고 이렇게 써주고 푸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요거 다 집어넣어야 돼. 2 플러스 델타 x 그러면은 얘는 앞에 2 있고 제곱하니까 4 플러스 4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넣은 거 2 플러스 델타 x 이것까지가 앞에 거 넣은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다 2 쌤 조금 잘못했다. 괄호를 잘못 썼다. 그치? 여기는 요렇게 그냥 닫아줘야겠네. 이 2배 하는 거는. 이렇게 되고 뒤에서 마이너스 해주고 2 집어넣으면요. 4, 2, 8 마이너스 얼마야? 2 요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이건 어떻게 할까? 요거 계산하면 일단 마이너스 6이죠. 그리고 얘는 2, 4, 8 마이너스 2야. 보여? 2, 4, 8 마이너스 2지. 어차피 6이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은 다 계산이 돼요. 계산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나면 델타 x가 요거 끝났어. 델타 x가 다 있기 때문에 델타 x를 하나씩 다 없애버리면요. 여기는 2배의 없으니까 4 플러스 델타 x 하나만 남고 뒤에 거 마이너스 델타 x인데 없어지니까 1만 요렇게 남는 거죠. 델타 x 없어지면 마이너스 1만 남아. 그러니까 얘는 델타 x 다 없어지고 델타 x 어차피 0으로 가니까 2, 4, 8 마이너스 1, 7로 가네요. 답 맞는지만 잠깐 확인할게요. 맞아?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근데 아까 또 보면 뭐도 있냐면
델타 x 기호를 안 쓰는 방법도 있었지. 뭐 있었어? 요거 있잖아. 이걸 사용해도 사실은 또 동일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요번엔 요걸로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같은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똑같은 문제야.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x고 지금 x는 2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가 아니라 x가 2로 갈 때야.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썼냐면 x-2분의 fx-f2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자 fx가 누구냐면 아까 저거 그거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빼기 2를 집어넣은 거 428-2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풀면 선생님이 안 풀리게 생겼는데요. 조금 계산하면 풀려요. x-2고 여기는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지. 이게 아마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래서 하면 2x x 그 다음에 하나는 2고 3 그러면 2, 3은 6 2는 4 그다음 3인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되겠네. 그래서 요렇게 되거든. 그래서 요렇게 없애고 나서 x가 2로 갈 때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 대입하는 거니까 7 나오죠. 이게 더 간단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걸로 풀든 답은 동일하게 나오는데 적당한 식을 골라서 푼다는 거 중요한 거는 이 정의하고 이 밑에 있는 정의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면서 수학 공부를 가르치면서 뭔가 기억하라는 표현 잘 안 하지만 하라고 하는 건 진짜 꼭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의 절벽에서 다이빙한 지 X초 후의 높이를 Y라고 하면 이렇게 된대. 3에서의 높이의 순간 변화를 나타내라. 도함수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순간 변화의 미분계수를 빨리 구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버리면 굉장히 쉽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푸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푸는 거야? 우리가 fx식이라고 하는 애를 마이너스 0.8x 제곱 플러스 20이라고 놓겠다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f 프라임. 왜? 순간 변화율이니까 f 프라임. 근데 x가 얼마일 때? 3일 때를 구하는 거니까 요렇게 써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번엔 요거 써볼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그러니까 선생님 두 가지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버전이 있고 x가 얼마로 가까이 갈 때 버전이 있는데 그 얼마 버전으로 쓴 거야 지금. 그럼 이번에는 x-3분의 fx-f3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계산해 줄게요.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x-3분의 자 x니까 그대로 쓰란 얘기야. 여기서 빼줘라. 3 집어넣은 거를. 그러면 3, 3은 9, 8에 70이니까 마이너스 7.2 플러스 2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20, 20 없애고 그 다음에 x-3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있는 거 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저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0.8 x제곱 플러스 7.2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아마 뭘로 묶을 수 있어? 마이너스 0.8로 묶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8970이라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0.8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이렇게 없애고 나서 3 대입하면 여기 3 대입하면 6, 8에 48 마이너스 4.8이 바로 변화한 양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아까 기하학적 의미가 뭔지를 얘기했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이야. 미분계수는 이 점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라고 하든 아니면 f 프라임 a를 구하라고 하든 다 같은 말입니다.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고 하든 다 여러분은 금방 한 이 내용들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걸 fx라고 만약에 놨을 때 f'1을 구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자 여기도 보세요. 얘를 fx라고 놨을 때 f'2를 구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얘를 fx라고 놨을 때 이렇게 놨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건 f'3을 구해야 되는 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이렇게 되고
이런 걸 구하래요. 요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시험 문제에도 출제했던 경험이 있는 문제.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선생님 위에 지금 넘어온 거는 내가 지금 계산하기 싫어서 안 할 거야. 예제는 풀이 있고 문제도 금방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길 바라고 계산이니까 선생님 넘어와서 얘만 설명하고 이번 시간 끝내겠습니다. 요거 볼까? 이거 뭐 나타내는 거지? 딱 보고 알아야 돼. 선생님이 A점이라고 하고 얘를 B점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얘는 AB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럼 A, B의 뭐하고 똑같은 거야? 직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F'A는 뭘 얘기하는 거야? A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고 미분계수인데 그게 뭐야?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고 미분계수고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하나씩 해볼까? 첫 번째 건 선생님이 이 파란색으로 해보면 얘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A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선생님 빨간색으로 해보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 다음 B점에서의 요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선의 기울기를 비교해서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 거지. 파랑, 빨강, 초록 중에 어느 게 기울기가 가장 높아? 쉽죠? 어느 게 제일 높아? 그쵸? A 요거 빨간색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A가 요 빨간색이 제일 커. A 요거 F'A가 얘가 제일 커요. 얘 제일 커. 그 다음이 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이 그렇지. A, B 사이에 파란색 고개 요 덩어리가 그 다음이고 제일 낮은 애가 F'D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위에서 그냥 그려놓고 봐도 충분히 보이는 거다라는 거죠. 다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 그다음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다음 접선의 기울기, 직선의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 오늘 되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잘 정리하면 미분의 시작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럼 미분은 언제 돼? 아무 때나 돼?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